자, 뭐 세상사 돌아가는 게 항상 복잡다단한데 머리도 아프고 조금 소프트한 섹터로 가볼까요? 엔터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를 커버하고 있는 이현지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나마 그래도 오늘 엔터는 약간 시세 반등을 좀 주려고는 애쓰는데 쉽지는 네. 않아 보이고. 네, 맞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하이브 먼저 볼까요? 하이브 BTS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했고 멤버 중에 정국인가요? 네. 정국이 요즘 어려운데 그런 정국은 아니지만 미안해요 아재 저기 잠이 확 깹니다. 아니야 반응을 해주지 좀. 신곡 예고 정국이 신곡 예고도 하고 있죠. 네. 네, 자, 하이브. 이제 사실 지금 엔터사들이 그렇게 모멘텀이 풍부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9월 자체가요. 그래서 뭐 8월, 9월 그렇게 엔터사의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10월에 좀 메인 아티스트의 컴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투바투라고 하는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름이 네. 좀 어려운데요. 이 그룹도 이제 10월에 컴백을 할 예정이고요. TXT로. 네, 맞습니다. 많이 아십니다. 알 건 다 압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보이 그룹도 나름 이제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는 뭐 300만 장 이상의 선주문을 내는 그런 대단한 그룹인데 이제 그 그룹 컴백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븐틴이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그룹도 이제 10월 말에 마지막 주 월요일에 또 컴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10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주가가 반등할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가 모두가 재계약을 했다고는 했는데요. 사실 뭐 이거 자체가 주가에 그렇게 크게 위아래로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IP를 좀 락인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브 그러면 항상 그 리스크 요인이 뭐 BTS의 군입대 문제가 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이미 그거는 뭐 재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네.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으로 이제 마무리는 대충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자 하이브는 주가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포텐셜 네, 맞습니다.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네.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뭐 그동안은 붙을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를 수가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아티스트들이 10월부터 다 컴백을 하거든요. 모든 기획사들에서. 그래서 뭐라도 활동이 있어야 이제 주가가 오를 만한 이벤트가 또 붙는 거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YG. 여기 이 집안도 요즘 시끄럽죠. 네, 저 YG는 블랙핑크 이슈인데 재계약이 불발이 확정적인가요? 공시가 이렇게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나와야 되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공시는 안 나오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사실 재계약은 그 도장 찍는 날까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M&A하고 똑같은 거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YG에서는 이제 하이브에서 방탄소년단이 정말 중요하지만 YG는 특히나 블랙핑크라는 IP가 창출하는 그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좀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림 혹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연말 안에는 올해 안에는 뭔가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핑크 말고도 그래도 YG에서 이제 다른 이벤트를 기대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4분기 중에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이 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걸그룹. 9월 정도에 데뷔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씩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블랙핑크라는 이벤트 말고도 신인 데뷔라는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YG도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정도로 같이 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가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 흥행이 요즘 그 플랫폼이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고 뭐 네. 너튜브 같은 맞습니다. 쇼츠 그다음에 뭐 왓츠앱 같은 뭐 이렇게 뭐가 벌스타, 많아요. 네, 벌스타그램. 그러니까 참 빠르게 그 흥행이 또 되는 거라서 네. 하여튼 신규 IP 네. 뭐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쪽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인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한다면 그렇죠. 이제 신인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IP를 네. 뭐의 약자죠 그게? 요즘 뭐 반도체도 IP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지적재산권이 맞는 뭐 엔터에서의 지적재산권이 아티스트니까요. 그렇지 같은 않을까? 의미인데요. 네, 네네. 호칭만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네, 고급용어로. 있어 보이게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JYP 오늘 아침에도 저희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휴먼 리스크 아까 말씀하신 어찌 보면 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의 아티스트, 네, 연예인들 이 사람인지라 그 변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JYP는 여태까지 굉장히 노멀하고 평탄한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인데 네. 그래서 시장 평가도 요즘 새롭게 많이 또 재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JYP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JYP에서 그 엔터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 미국 진출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이제 현지화 아이돌,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아이돌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A2K라는 프로젝트에서 비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리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노래가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JYP가 좀 더 기대했었던 그런 미국 이벤트들이 이제 조금 더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JYP는 이 이제 미국 걸그룹이 올해 연말 데뷔를 할 예정이고 또 중국에서도 보이그룹이 또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한 팀씩 데뷔를 할 예정이고 이제 내년 빠르면 상반기인데요. 아니면 이제 내년 중으로는 한국에서의 보이그룹 그리고 일본 보이그룹. 그러니까 지금 한, 중, 일, 미국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각각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JYP는 이제 뭐 신인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JYP도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네. 이제 앨범 600만 장 이상 파는 그런 그룹이 또 컴백을 4분기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JYP도 그동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가 이제 뭐 좀 이익 기여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활동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부진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붙을 이벤트가 많아서 좀 JYP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JYP 그러면 대표적인 걸그룹은 이제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가 있고요. 좀 화면에 트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트와이스 뭐 있지? 맞습니다. 네. 엔믹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네. 트로트도 좋아하지만. 네. 대단하십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이제 북미 지역이 사실 모든 소비의 전 세계에서 그 네. 상징성이 있잖아요. IT 기기부터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박진영 프로듀서 JYP 쪽은 아마 거기를 좀 타겟팅한 것 같은데 네. 가시권에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좀 있군요. 네,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인데 이제 네. 한국 가수들이 미국 시장을 그렇게 공략을 이제 앨범에서는 공략을 했지만 사실상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그 메인스트림은 좀 공략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 보면 한국이 우리한테야 이제 한국이 큰 나라지만 미국한테는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진입하자라는 측면에서 낸 이 걸그룹이 비처라고 하는 걸그룹이 프리 데뷔를 했고요. 정식 데뷔는 아마 올해 4분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데뷔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 곡이 뭐 빌보드 차트인 한다 뭐 이런 성적으로 또 이어진다면 계속 주가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M 가볼까요? SM은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 네. 여기는 뭐 잘 모르겠네. 네,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9월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 보이 그룹이 이제 데뷔하자마자 100만 장이라는 초동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전까지 이제 제로베이스원이라고 하는 이제 초동 182만 장을 기록한 그룹이 있는데 이 두 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초동을 팔았던 그룹이 60만 장 정도였거든요. 데뷔하자마자 100만 장의 앨범을 판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라이즈가 생각보다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라는 거 이제 탄력을 받아서 SM 주가도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SM도 이제 10월 6일에 NCT 127이라고 하는 또 앨범 3,400만 장 파는 이 보이그룹이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이 보이그룹 이후에 계속 가수 윤상 씨의 아들이 네. 여기에 그룹에 속해 있다고요? 지금 너무 많죠. 네, 가장 막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디션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팬덤을 쌓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여기 지금 네. 네. 여기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그 있네. 앤토니라는 네. 멤버인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오디션 그룹이 아닌데도 이 정도로 이제 팬덤을 쌓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데뷔라고 볼 수 있겠고요. SM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 11월, 12월 메인 아티스트 활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도 뭔가 가동할 제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죠. 엔터도 가수 활동이 있어야 돈을 버는데 그 활동이 10월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SM은 또 앨범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티스트 활동 일정 같이 확인해 보면서 보시면 SM도 좀 좋게 보실 만한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연휴가 다가오면 가장 뭐 기대되는 부분은 소비 쪽인데 뭐 미디어 네. 컨텐츠, 뭐 미디어 엔터는 좀 봤으니까 네. 컨텐츠와 미디어.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그동안 좀 밀어놨던 시리즈물 같은 것들은 이제 연휴 때 대부분 뭐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렇지만 소파하고 리모컨은 몸에 붙어 있는 네,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TV를 네. 향해서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4분기 기대작으로 꼽을 만한 작품들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두나라고 하는 작품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 최근에 도적. 이두나? 네, 이두나라고 수지가 주인공인데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작품도 이제 연내 공개될 예정이고 지금 도적, 카레솔이 도적.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남길 배우가 배우가. 주연이고,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아스달 연대기 시즌 2, 이제 파트 2 작품이 지금 하고 있는데 4분기는 좀 더 오리지널, 그러니까 OTT 중심의 대작들이 좀 많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4분기에 뭐 많이 갑자기 왜 공개가 되냐라고 하시면 사실 많이 찍어놨었는데요. 상반기 때는 작품 공개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그 작품들이 하반기에 좀 편성이 밀리면서 공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보시면은 사실 이런 뭐 편성된 작품들보다도 공주파 말고도 이제 OTT에서 흥행하는 작품이 좀 더 주가에 많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글로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이지만 뭐 오징어 게임 아니면 뭐 마스크걸 뭐 이런 OTT 오리지널 작품들이 조금 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로 가면은 좀 스튜디오 드래곤 볼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콘텐츠 중앙? 콘텐츠 사실- 콘중이라고 저희가 약자를 많이 쓰는데 네, 예, 콘텐츠 중앙은 알짜 자회사 SLL 네 이게 스튜디오 상장- 룰루랄라라는 이름입니다. 스튜디오 룰루랄라. 네, 좀 있어 보이게 이제 SLL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상장 소식이 있군요. 네, 이제 상장은 사실상 2026년까지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제 콘텐츠리 중앙은 좀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사실 방송보다는 극장 쪽에서의 호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가박스가 뭐 잘 된다,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던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공개가 될 내일 공개가 되겠네요. 거미집 뭐 이런 작품들에 이제 메인으로 제작. 송강호 배우 주연의 네, 이제 저는 그 시사회를 갔다 와서 봤거든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는데요. 네. 또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상영 매출로만 얻는 게 아니라 제작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제작 매출도 또 부가적으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때는 이제 범죄도시 3 관련한 또 부가 매출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극장 그리고 플레이타임이라고 하는 그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 매출에서의 실적이 이제 3분기를 견인하는데 사실 방송도 좋긴 한데요. 콘텐츠리 중앙 좀 더 극장에서의 성과가 좀 더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CJ CGV는 뭐 법원에서 CJ의 그 신주인수가 제동이 걸려가지고 네, 봤더니 뭐 이제 밸류에이션을 뭐 너무 과대 네, 올리브 평가가 네트워크스를 됐다. 네. 과대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하다 보니까 뭐 복잡다단하던데 네. 말도 많고 시끄럽네요. 네. 네, 이제 어제 그런 숫자를 또 오랜만에 봐서 25% 이상 빠지는 거를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또 너무 극장가도 요즘 찬바람인가요? 사실 극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상황이 그러니까 7, 8월까지는 좋았어요. 범죄도시 효과도 있었고 좀 네. 대작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9월 들면서 살짝 7, 8월의 기세가 조금 꺾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3분기가 성수기여야 하는데 이제 작품들이 공개가 좀 더디게 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극장가 자체가 완전히 회복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극장의 문제도 있는데 CGV 네. 자체적으로 조금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조금 돈을 조달하는
있다라는 과정에서 이제 뭐 권리 매도로 어제는 좀 25% 정도 급락을 했었던 것도 있고요. 이제 신주 인수 그 상장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는 또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뭐 4,400억의 평가를 받는데 뭐 이건 너무 과대평가됐다 하면서 좀 여기에서의 이제 그 차이가 좀 법원에서 기각되는 영향을 끌지 않았나 해서 사실상 극장이 힘든 것도 맞지만 이제 CGV 자체가 좀 더 풀어가야 될 과제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의 소통을 왜 그렇게 했을까? 미디어 대표적인 그룹인데. 근데 사실 이제 뭐 1조 정도의 돈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이게 현물질자가 될 것 같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1조 조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게 기각된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러니까요. 네. 좀 실망스러웠어요. 하여튼. 보완한다고 하니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자, 이제 추석이 지나면 곧 연말입니다. 엔터 미디어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그리고 또 최선호주 하나 선정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사실 지금 뭐 이제 저희 섹터에서는 엔터가 제일 그럼에도 좀 밸류가 부담된다 하시더라도 엔터가 제일 조금 볼만하지 무난하죠. 않나. 예. 무난한. 이렇게 밸류 부담이 있어도 그래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사실 엔터인 것 같아요. 미디어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짚고 온다곤 하지만 좀 제작사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엔터를 산업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SM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SM을? 네. 유엔데. 그래서 SM이 사실상 최근에 엔터 트렌드 자체가요. 이제 모멘텀이라는 흥행 산업도 있긴 한데 실적이 매 분기마다 서프가 날 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쇼크가 나면 더 크게 빠지고 실적에 조금 더 많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가 SM이 최대 실적이자 이제 유일하게 QOQ로 증익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실적 모멘텀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 11, 12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의 활동이 정말 본격화되면서 3분기, 4분기 좀 실적상에서도 모멘텀에서도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SM을 저는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보이그룹 라이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예, 뭐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지. 뭐. 예, 라이즈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또 분석할 때는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예, 분석은 또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뭐 대중들도 다 같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쵸. 뭐 저도 대중이니까 네. 대중 픽이긴 한데요. 사실 뭐 라이즈도 있는데 세븐틴도 생각보다 일본에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일본에서 올해만 70만 명을 모객을 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주관을 담으면 또 하이브가 좋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SM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 커버하고 있는 이현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